한국 스파이렉스사코의 ESPP는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준 높은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충족시켜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ESPP 37가지 제안 중 어플리케이션 5번 재증발증기 회수 시스템에 대해 강의하겠습니다. 재증발증기가 과연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시죠? 강의는 재증발증기의 이해부터 개요와 몇 가지 적용 방법 및 적용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이어서 그동안 진단한 실적과 주요 적용 사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재증발증기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팀 트랩을 통해 응축수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면 스팀이 같이 나오는데 이것은 스팀이 누출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스팀 트랩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가정에서입니다. 정답은 스팀이 새는 것은 아닙니다. 응축수가 고압에서 저압으로 강화될 때 언제나 생기는 것입니다. 스팀 트랩을 통해 배출된 응축수에 추가적인 열을 제공하지 않은 채 어떻게 스팀이 생성될 수 있을까요? 고압 측에서 응축수의 포화 온도가 높고 저압 측, 즉 대기압에서의 포화 온도가 낮아 엔탈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남은 열이 응축수의 일부를 재증발시키는 자멸로 사용하게 됩니다. 보일러에서 바로 나오는 스팀인 라이브 스팀, 즉 생증기로 각 공정의 고압의 스팀이 공급되어 열을 주고 응축되어 스팀 트랩을 통해 보다 낮은 압력으로 배출될 때 엔탈피의 차이로 발생되는 증기를 재증발증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정에서 사용되는 스팀을 회수할 때 발생하는 재증발증기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오바의 스팀으로 공정을 가열한 후 트랩을 통해 대기압의 후레쉬 베셀로 회수합니다. 스팀 트랩을 기준으로 스팀 입구 측은 오바에서의 현열, 즉 킬로그램당 160kcal를 가지고 있고 출구 측은 대기압이므로 킬로그램당 100kcal의 현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현열의 차이, 즉 60kcal가 대기압 조건에서 증발하게 되는데 대기압에서의 증발점열은 539kcal이므로 60을 539로 나누게 되면 0.11이 됩니다. 이것을 재증발률이라고 하며 응축수량의 11%가 증발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예제를 들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장에서 재증발률이 11%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쉽게 말하면 화면에 보이듯이 본 조건에서 시간당 1톤의 스팀을 사용하게 되면 시간당 110kg의 재증발증기가 발생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나머지 890kg은 순수한 100도씨의 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부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질량의 비용적을 곱하게 되면 부피가 되는데 응축수와 재증발증기 질량의 대기압 조건에 해당하는 비용적을 곱하면 각각 0.9와 184.7루베의 부피를 가지게 됩니다. 비용적의 차이로 인해 재증발증기의 양은 11%이지만 부피로 환산하면 99%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즉, 후레쉬 베셀 안에는 대부분이 재증발증기라고 보면 됩니다. 또한 재증발증기가 가지는 에너지를 계산해보면 각각의 질량의 응축수에는 현열을, 재증발증기에는 전열을 곱하게 되면 총 16만 kcal의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재증발증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44%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버리면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재증발증기 회수 시스템은 고압 스팀을 사용하는 설비에서 발생하는 응축수를 후레쉬 베셀을 이용하여 재증발증기로 회수해서 저압 스팀을 사용하는 설비에 사용함으로써 스팀 사용량, 즉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재증발증기를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압 스팀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고온의 응축수 현열을 후레쉬 베셀을 이용하여 저압 스팀을 생산해서 필요한 공정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예열 열교환기를 적용하여 재증발증기 발생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고온으로 배출되는 응축수를 예열용 열교환기로 공급하여 피가열체를 예열시키면서 재증발증기를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일러에서 연속으로 배출되는 블로우다운 폐열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고온의 블로우다운 수를 후레쉬 베셀을 이용하여 상부의 재증발증기는 보일러 급수로 회수하고 하부의 응축수는 보충수를 예열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하부 응축수는 열교환 후 폐수로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각 케이스별로 예를 들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압 스팀 생산 공정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세대의 고압 히터에는 7바의 스팀을, 그리고 세대의 저압 히터에는 3바의 스팀을 공급하고 있으며 응축수는 모두 하나의 응축수 탱크로 모으고 있습니다. 스팀 사용량은 시간당 약 10톤이며 5만 원의 스팀 단가와 가동 시간을 고려하면 연간 스팀 사용 금액은 약 20억 정도 됩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체크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7바의 고온의 응축수와 3바의 응축수가 만나면 현열량의 차이에 따라 재증발증기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로 재증발증기를 이용해서 스팀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보겠습니다. 먼저 후레쉬 배셀을 설치해서 고압 히터에서 나오는 응축수를 모이게 합니다. 후레쉬 배셀에서 나오는 재증발증기를 저압 히터로 공급하는 3바의 스팀 라인에 연결하면 재증발증기는 항상 3바를 유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재증발증기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이는 것처럼 7바와 3바의 현열 차이량을 3바에서의 증발 자멸로 나누게 되면 약 5.4%가 나오며 고압 히터에서 사용되는 시간당 7톤의 응축수량에서 시간당 약 378kg의 재증발증기가 발생됩니다. 톤당 5만 원의 스팀 단가와 연간 가동 시간을 고려하면 스팀을 연간 0.8억 원 절감할 수 있고 전년 사용량 대비 약 4%의 스팀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시스템에 대해 좀 더 보완 설명하면 재증발증기를 저압 히터에 모두 사용하고 추가적인 스팀이 공급될 수 있도록 메인 감압 밸브를 세팅합니다. 만약 저압 히터의 운전이 정지될 경우 후단의 1차 압 조절 밸브를 통해 다른 공정으로 스팀을 공급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열용 열교환기를 설치하여 재증발증기 발생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3바의 스팀을 이용하여 냉수를 온수로 승온시키는 열교환기가 있습니다. 시간당 7톤의 스팀을 사용하며 가동시간과 스팀 단가를 고려하면 연간 20억 원의 스팀을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재증발증기가 발생한다는 것이고 이것을 회수해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시스템을 개선해 보겠습니다. 예열용 열교환기를 설치해서 재증발증기와 응축수의 열량을 가지고 피가열체의 온도를 승온하는 것입니다. 재증발증기를 이용하여 피가열체를 예열하는 데 사용하고 더불어 재증발증기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열용 열교환기를 설계할 때 스팀을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3바와 대기압에서의 현열량 차이는 144kcal가 되고 이를 대기압에서의 증발자멸로 나누게 되면 8.2%의 재증발률이 계산되어 시간당 571kg의 재증발증기가 발생됩니다. 이를 톤당 5만 원의 스팀 단가와 연간 가동 시간을 고려하면 스팀을 연간 1.2억 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는 전년 사용량의 약 6%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일러 연속 블로우다운 폐열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후레쉬 배셀을 이용해서 재증발증기와 응축수 현열을 모두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재증발증기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블로우다운 수는 시간당 300kg입니다. 7바와 대기압에서의 현열량 차이는 172kcal이며 대기압에서의 증발자멸 539로 나누면 13.3%의 재증발증기가 되는데 이것은 시간당 약 40kg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머지 260kg의 응축수를 회수하게 되면 재증발증기 사용 열량과 관수 현열 회수 열량을 더하여 총 37,160kcal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를 LNG 연료로 환산하면 연간 1,4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적용 방법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당사에서 진단한 주요 실적입니다. 앞서 예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 사례별로 적지 않은 금액을 절약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너지 단가 상승 및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에너지 절감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여러분 공정에서도 에너지 절감의 기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몇 가지 실제 적용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익산의 식음료 공장으로 응축수 회수 탱크에서 벤트 스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TVR이라는 제품은 고압의 스팀을 이젝팅 방식으로 저압의 스팀과 혼합해 공정에 맞는 스팀을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6바의 스팀으로 벤트되는 스팀을 전량 회수하여 1바의 스팀으로 수요처에 공급하였습니다. 벤트되는 스팀을 직접 측정해서 시간당 170kg을 회수했으며
스팀 단가와 가동 시간을 고려하면 스팀 절감 금액은 약 4,700만 원, 온실가스는 연간 360만 원 정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사례는 여수에 있는 증류탑 공정입니다. 스팀으로 리보일러를 가열하는 공정으로 시간당 최대 3.8톤의 10kg 스팀을 3kg로 낮추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장 내 다른 공정에서는 고온의 응축수가 남아서 버리고 있었는데 앞서 첫 번째 사례와 마찬가지로 대기로 방출되고 있는 재증발증기를 TVR을 이용하여 전량 회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스팀은 연간 약 1억 7천만 원, 온실가스는 약 3억 원 정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보일러 블로우다운 수를 그대로 급수 탱크로 보내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에너지 낭비와 주변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프레시 배셀을 이용해서 상부의 재증발증기는 급수 탱크로 보내고 워터해머, 소음 및 진동을 방지하기 위해 스팀 분사기를 통해 회수하였으며 하부의 응축수는 열교환기를 설치해서 보급수의 온도를 예열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로 스팀은 연간 5천만 원, 온실가스는 400여만 원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재증발증기를 회수하는 목적과 절감 효과, 그리고 다양한 적용 방법 및 사례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요즘처럼 고유가와 더불어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응축수를 회수하는 공정에서 또는 대기로 방출되는 스팀을 회수한다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 적극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